자,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미국 시장 점검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타이틀 하나 만드시던가. 타이틀? 아, 편하게 하세요. 그냥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래도. 예. 뭐라고 해야 될까? 몰라요. 그건 참신하게 본부장님께 안 떠들리네. 맡길게요. 예. 홈런? 예, 같이 이제 홈런 치는 시간. 자, 뭐 미리 양해 말씀 구하면요, 본부장님 중간에 좀 버퍼링이 또 뜰 수가 있어요. 얘기 들었어요. 예, 하여튼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까도 뭐 당연히 보셨겠습니다만 모더나 CEO가 네. 그 자기네 백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조금 잘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미국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실시간 선물 시장 보니까 많이 받지도 않더만. 많이 안 받는 겁니까? 그 0.9% 예. 아니 뭐 네. 금요일 날 2% 빠지고, 예. 네. 월요일 날 1% 좀 넘게 올랐고, 예, 반등했고, 지금 다시 1% 빠졌으니 금요일 2% 빠진 거 그걸로 땡인데. 참 쉽죠 이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된통 얻어맞은 건 아니지만, 네. 뭐 홍콩하고 우리나라가 유독 예. 닥스도 1%대 빠지고 있고, 지금 유럽 시장도 한 1% 안팎 예, 다들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1%대 전에는 어저께 올라갔던 거를 되돌림 현상 정도 되라고 있네요. 뭐 요 정도는 변동성으로 이해를 일단은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항상 우리는 옛날에 그 팬데믹, 예. 그죠? 그런 이벤트가 들어왔었을 때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들여다 보잖아요. 네. 이번에 변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4차 웨이브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3차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또 들어오니까 네. 아 그래? 그런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네. 결국 그 사실 어떤 팬데믹이 일어나서 백신이 나오고 완전히 이걸 퇴출하는데 2년도 안 걸렸다라는 것 사실 좀 빠르죠. 아 그래요? 상당히 빠른 편이죠. 백신을 만들어내고 한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른 거였고, 네. 그다음에 오는 3월 달에 이제 거의 완전히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치료약도 나올 거고, 백신을 거의 대부분 다 뭐 70%, 80%대 다 맞았을 거고, 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백신이 나오고 치료약이 나오고 하는 구간이 올해잖아요. 네. 예, 올해. 근데 미국 시장은 올해 내내 잘 좋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미 코로나19라는 게 터지면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미. 그 구조적인 변화라 함은 뉴욕시를 가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 도시를 가보면 네. 이제 재테크가 거의 뭐 고착화되는 상황. 재테크가 아니라 재택. 재택. 네, 재택 근무. 재택이라 그래서 재택 근무를 줄이면 재테크가 되네요. 예. 네. 알았어요. 네. 재택. 네. 네, 재택. 재택을 하는 그 비중이 지금 거의 절반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고, 사실 우리가 직장을 일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하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으나 제가 증권사나 이런 자산운용사나 운용 쪽을 갖다 거의 3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뭐 직원이 있던 없던 간에 잘 굴러가요. 한 2주 동안 또 저희 직원, 제 밑에 있는 직원 2명 중에 1명이 네. 2주 동안 없었거든요. 집에 있었나요? 네. 뭐 아무튼 일이 돼요. 그렇죠. 요즘엔 또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이 과거 작년 3월, 네. 그죠? 그런 어떤 커렉션은 있을 수가 없고, 네, 이미 우리는 겪었고 학습 효과가 있고 백신도 있고, 그리고 이미 그러면서 생산성 효과가 생겼고, 네. 이미 그 기간이 지나면서 작년의 실적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플러스 실적 좋았죠. 예, 작년에도 네. 예, 코로나가 터진 해도 그렇죠. 플러스 그다음에 올해 엄청나게 이익 증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은 우리는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실적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나스닥이 지금 보면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점 몇 프로 빠졌나? 금요일 날 그죠? 네, 예. 예, 2%대. 그리고 월요일에 1.8% 올랐죠? 그리고 지금 선물은 마이너스 0.4. 0.4, 0.5. 낙폭 좀 줄이네요. 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이게 시장을 크래쉬를 만들어 줄 만한 효과는 아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게 때리는 이유는 그 회사들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를 좀 까요. 이번에 또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어떤 목표 지수 레벨 좀 낮추고 뭐 중립으로 좀 의견 하향 조정하고. 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뭘까요? 정치적인 이슈.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냥 별로 뭐 공급망 우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긴 아무튼, 한데. 예, 한국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갑자기 고구마 먹은 것 같아가지고 네. 예, 항상 약간 오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또 얘기만 합시다. 뭐 투자는 이제 미국 쪽 또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을 운용하시지만 또 애국심에 이제 불타서 예, 한국은행도 많이 혼내주시고. 그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참 우리나라는 뭐 제조업 중심이고 수출 중심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공급망 붕괴 또 뭐 병목 현상 이러면 또 제일 먼저 두드려 맞는 데가 우리나라고. 참. 그러니까 코로나19 힘듭니다. 터졌을 때도 또 제일 우리나라가 많이 1,400원 제일 많이 빠졌어요. 예. 그죠? 그때 왜 제일 많이 빠졌냐? 금리를 제일 늦게 내렸어. 예? 그러니까 리액션이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제일 늦었고 이번에 또 제일 먼저 타이트닝 들어가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하여튼 요거는 뭐 또 역사적으로 아마 그 평가가 또 될 겁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되겠죠. 제조업 그리고 수출 중심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 힘든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또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이 미국 쪽 이야기를 좀 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내일 새벽인가요? 파월 의장 의회 증언 있죠. 이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랬나? 지금? 네. 지금 시간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오미크론이 예상보다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찾아봐야겠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에 이제 지난 2주 동안 계속 그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닷컴 버블의 재현이 뭐 메타 버블의 재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 또 이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오히려 또 성장주와 이런 메타버스로서의 어떤 전환 속도가 굉장히 또 빨라질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돈이 좀 그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거기다가 중국이 이제 또 유동성을 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97년 우리나라가 IMF 위기 터졌을 때 그때의 어떤 그 금리의 치솟음 그거를 중국이 서프라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투자 부적격 채권이라고 합시다. 하이힐드. 금리가 25%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5%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금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지나갔고 여기서 이제 지금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중국은 여기서 자꾸 미국이 공격을 하니까 이제는 유동성을 푸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오미크론 이슈 나오면서 미 연준이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은 될 수 있으면 늦춰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스탠스를 좀 바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재정 정책을 갖다가 더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그 재정 정책은 어떻게 보면 타겟을 잡아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쓰는데 그 부분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이기려고 하는 영향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은 가만히 앉아 있나? 그렇지 않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 메타버스, 전기차, 자율주행, AI, 4차 산업혁명 이것들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그쪽으로 왕창 몰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랬잖아요. 올해를 딱 보고 있으면 작년에는 어쨌든 그런 쪽으로 가다가
올해 들어가니까 뭐 병목 현상 얘기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고 유가 상승하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니까 그러면 여기에 투자가 지금 너무 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돈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었던 타이밍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오미크론 뉴스가 딱 터지면서 내가 만약에 돈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데 투자하고 싶을까요? 지금 국내 투자자들도 최근에 그 많이 느끼는 거죠. 제조업 하면 또 뭐 병목 현상, 또 무슨 뭐 반도체 문제 이러니까 그냥 비제조업 가자. 그러니까 게임, 메타버스, 4차 산업 관련주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겠고요. 잠시만요. 크레이지빵님이 본부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목 변경의 기회라 생각되지만 초보라 쉽지 않을 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 급락할 때가 포트폴리오 변경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랑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과연 이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의 어떤 테이퍼링 속도에 조금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또 좀 생각을 제가 좀 생각할 해봐야 때는 예. 시장이 혼자서 춤을 춘 거죠. 뭐 먼저 또 예상하고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렇죠. 예. 근데 미 연준은 언제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직까지. 그냥 테이퍼링 네. 얘기 나왔고. 뭐 점도표 정도는 존재하지만 예.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한 정답이 아니죠. 예. 그래서, 자기들도 예상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해드렸던 게 미 연준의 입장에서 금리를 먼저 하지 않는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리액션이 될 것이지 프리액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오니까 인플레이션 숫자를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게 이제 후행된 액션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 연준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미 연준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뭐 방관했다. 너무 물가 상승을 너무 좀 방치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식의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이유가 있으니까 방치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뭐 고용 좋고 다 좋았으면은 뭐 그렇죠. 금리 올려도 진작에 올렸겠죠. 그렇죠. 진짜 이번 이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네. 정말로 이런 거죠.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칩시다. 공장이든 어떤 엄청난 스킬이 필요하지 않은 레스토랑이든 뭐 이런 쪽에서 사람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필요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자동화로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커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풀리기 시작했어. 네. 그래서 레스토랑에 오는 숫자가 막 늘어. 그러니까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와. 그렇죠. 그러면서 인건비를 올려줘야지만 올 수 있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또 오미크론이 생기니까 내가 꼭 굳이 돈을 많이 줘서 종업원을 써야 돼? 이거 자동화로 가버리면 안 될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 레스토랑의 오너라면.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는 다들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감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감기를 퇴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계속 변이가 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감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시대는 우리는 같이 사는 시대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 그죠? 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든 이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 자식들 지금 자녀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아들이 대학생인데 군대 갔잖아요. 네, 지금 군대 갔지만 그냥 완전히 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치달하더라도 거의 반은 안 가. 그죠? 예. 그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 코딩을 배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초등학교에서도 예. 랭귀지 하는 것처럼. 예.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대가 한 번에 확 변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물결은 이미 시작됐고 그건 뭐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제 사라질 산업에 왜 투자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예.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든 이런 쪽에 열광을 하게 되는 거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주식을 사야 된다. 예, 그것도 말이 되죠. 뭐 컨택트 주식. 그러니까 컨택트 주식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면, 네. 그죠? 지금 현재 수준으로의 어떤 것만 하더라도 네. 저평가되어 있다면, 배당이 나온다면 그런 주식은 사도 된다. 네. 그렇지만 내 주포는 그쪽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네. 그쪽이 주포라고 얘기를 했고 성장주를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한 해죠. 거의. 뭐 성장주 작년에 많이 땡기기도 땡겼으니까. 했었고. 예. 자, 그러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제일 먼저 앨런 머스크였고. 미국에서 네, 예. 테슬라라든지 또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게 돈나무, 예. 그죠? 캐시우드. 예. 다 펀드 퍼포먼스가 안 좋았고 주가가 안 좋았다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계속 그랬잖아요. 잠깐이었죠, 또 뭐. 그게 6개월 그래도. 예. 잠깐이 아니죠. 6개월이죠, 그래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최근 들어서 3개월 동안 예. 주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벌써 패턴이 변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음. 그래서 이거는 장기 트렌드지 네. 단기적으로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자체가 과거처럼 막 매년 5%씩 증가하고 6%씩 증가하고 이런 숫자들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물적인 거를 갖다가 막 직접적으로 막 건설을 엄청나게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IT의 기반으로서의 어떤 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수록 전체 탑라인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높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아마도 안정적인 뭐 2%에서 3% 정도가 미국에서 계속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정도의 이 경제 성장률이라면 금리가 지금 현재는 0%지만 한 2%까지 올리면 기껏해야 끝이다. 그러면 2%의 금리가 높은 금리냐? 지금 잠깐 또 버퍼링이 왔네요. 네. 자, 그래도 한 20분은 괜찮았었는데 자, 한번 좀 들락날락 해보겠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해보시죠. 다시 나갔다 들어오니까 예, 지금은 괜찮네요. 아니다, 또 걸렸다. 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딴 데는 안 그러죠. 본부장님 나가신 다른 채널들은. 네. 버퍼링이 걸린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화면이 안 되는구나. 렉 걸리는 로딩. 이렇게 해서 멈춰버린 거죠, 화면이. 영상 화면이. 요즘에 왜 그렇지 갑자기? 이게 통신사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통신사.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왜 비 오는 날 인터넷 잘 안 터지고 화면 지지직거리고 막 이런 것처럼 지금이 2021년 맞죠? 네. 예. 이거 우리 비싼 인터넷 아니니? 저거 이거 500메가 뭐지? 이거 광랜 이건데 속 터져 죽겠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직전에 하신 말씀은 2% 금리가 그러면 이제 비싼 수준이냐 어떤 수준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올려도 2% 이상 올리기 어렵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아까도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4차 산업, AI 이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사람들이 작년에는 쏠림 현상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쏠림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시대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투자자들 역시 그 방향으로 주목을 계속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됐든 나중에 그 24개인가요? 그 그리스 알파벳 중에 맨 마지막이 오메가래요. 예. 진짜 오메가까지 변이는 계속 나오겠죠. 나오겠죠. 더 계속 나올 텐데 이게 오미크론은 일단은 증상이 좀 경미해서 일종의 자연 백신 역할을 좀 해주면 완전 좀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일단 이번 주에 미국에서 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3일날 고용지표가 발표되죠. 금요일에. 네.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때 아마 ISM 서비스업 지수도 같이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미국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고용지표들 나올 텐데 일단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4%의 실업률 이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미 연준이 빨리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고용지표가 많이 개선이 돼도
왜요? 그러면 그 고용 지표가 개선된 게 일시적일 수도 있다? 아니요. 뭐 어떤 뜻일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노동 참여율이 너무 낮은데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 케이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냥 은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아예 예. 아예 그 구직 의향 없음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 예. 그게 지금 안 올라간단 말이죠. 61.6%에서 예. 그 코로나19 터지기 전이 63.4%였고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67%였고 네. 그다음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을 때가 66%란 말이죠. 지금 61.6%야. 굉장히 낮네요. 예.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인건비 상승률은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고용 지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바로 올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노동 참여율, 그러니까 아예 구직 희망 자체를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거는 그럼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결국은 산업의 변화랑 맥이 닿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네. 전기차로의 전환. 네. 오케이? 예. 딱 그것만 놓고 얘기합시다. 전기차로의 전환. 자,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회사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안 하려고 엄청 노력했던 회사요? 그래도 조금씩 다 이제 했지만. 했는데 예. 서운해할 텐데요, 현대기아차에서. 네, 그래도 계속 수소 얘기를 했었죠. 아 수소, 네, 그렇죠. 네. 수소를 좀 그리고 먼저 더더욱이나 나중에는 이제 현대차의 그 오너가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 네. 지금 이해타산 관계가 예. 많은 임원들과 예. 그다음에 부품 회사들과의 네.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네.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구조 개혁했다. 네. 뭐 이런 제가 인터뷰를 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다들 뭐라고 얘기하죠? 전기차로 전환하는 순간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부품과 관련해서 지금 모든 게 다 내연기관이다가 네. 그냥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어서 네. 다 전기차로 갖다 치면 네. 사람이 안 필요해. 음. 부품이 안 필요해. 그렇죠. 부품도 한 3분의 네. 1이면 되고. 자, 그거 뭐예요? 다 디플레이션 때문이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거 하죠. 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뭔가 올라가고 왜 그렇게 만들겠어요? 기득권 세력이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도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사실. 부동산이요. 심지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예.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막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네. 그게 우리가 보통 모든 것의 밸류에이션을 구할 때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를 하든 프라이스 투 렌터 레이쇼를 하든 네. 일들을 보고 계산하죠. 그러니까 네.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임대 수익이 그 됐던 임대 거. 수익률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원래. 네. 원래. 그렇죠. 수익형 부동산은. 근데 네. 지금 집 세 채, 네 채씩 가져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거 보고 하나요? 아니죠. 그냥 가격 상승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렇게 했었을 때 뭔가 변화가 생기려고 하는, 어쨌든 뭔가 좀 이득을 더 많이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에너지가 예. 가솔린 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순간에 네. 석유의 수요는 왕창 줄어요. 예. 네. 그렇죠. 뭐 다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석유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 뭐 그러면 전기는 그럼 어떻게 만들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평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에너지 스토리지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네. 그거는 효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에너지 스토리지를 잘할 수 있으면 그렇죠. 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스트럭처죠. 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의 석유의 수요의 절반 가까이가 네. 자동차, 트럭, 그 다음에 뭐 항공기, 운송수단, 운송수단 예. 다 이거란 말이죠. 네. 이게 다 전기차로 바뀌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수요가 절반이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게다가 더 심지어는 자율주행으로 갔다고 쳐봅시다. 네. 기사가 필요 없어. 그렇죠. 일자리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캐시 우드가 얘기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혁명이다. 혁신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천천히 하고 싶은 거지. 왜? 에너지 회사들이 여태까지 엄청난 많은 돈을 fossil fuel, 그러니까 석탄, 뭐라고 그러죠? 화석 연료 에너지에 투자를 했었으니까 네.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이쪽에 또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려면 여기서 가격이 높게 측정이 돼야지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이걸 또 투자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인플레이션이 영영간의 인플레이션하고 전혀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적일 수 있는 약간 구시대 유물의 인플레이션. 원래는 3개월, 4개월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1년 가까이 이어질 수는 있으나 그게 2년? 몰라요.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벌써 에너지 가격이 조금만 이러니까 확 떨어지잖아요. 네. 오늘 유가가 보니까 또 다시 70달러 또 밑으로 또 떨어졌더라고요. 변동폭도 엄청 크고 뭐 떨어지면 10%씩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또 그 기저에는 산업의 혁명,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더라도 그거는 어떤 구시대적 유물이 남아있는 것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그렇죠. 인플레이션. 왜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높게 유지시켜야지. 그렇죠. 거기서 벌어서 이쪽에 투자하니. 캔디님이 시장이 하락해도 버퍼가 걸려도 나는 안으로. 내일 다시 오를 텐데 울긴 왜 울어. 이거 노래로 좀 살렸어야 되나. 혹시 좀 본부장님 살려주시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캔디님,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제가 뭐 솔직히 오늘 제 계좌도 그냥 시퍼렇게 그냥 멍 들었는데 왜 멍 들었어요? 그거는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는데 진짜 버퍼가 너무 슬프네. 그러니까 이 버퍼링이 너무 슬픈데 캔디님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예전에 좀 진짜 가치 투자는 일단 PBR이 좀 있어야 되고 자산 가치가 있는 데다가 뭘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뭐 생각을 좀 많이 바꾸고는 있죠. 근데 버블일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자꾸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닷컴 버블이 터진 이유는 혁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혁신이 일어났는데 그 혁신에 맞춰서 실적이 안 들어왔어. 그렇죠. 실적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그래서 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다 망해버렸어. 그래서 그게 닷컴 버블의 붕괴와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인터넷 회사가 100개가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한 5%만 살아남고 나머지 95% 다 망했어요. 실적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살아남은 회사가 엄청난 가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그냥 인터넷 하나였지만 그게 이제 다 파생해가지고 엄청나게 커져서 이제 IoT가 됐고 AI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이 되고 이게 이제 전기차로 연결이 되고 자율주행이랑도 연결이 되고 메타버스랑 연결이 되고 클라우드와 연결이 되고 슈퍼컴퓨터와 연결이 되고 가상화폐와 연결이 되고 이게 완전히 큰 이 구조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보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이미 이익이 나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는 거지. 그렇죠? 메타버스가 돈을 벌고 있나? 로블록스가 돈을 버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메타 서울인가? 벌써 런칭했어요. 뭐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 아니 뭐 네이버 제페토도 잘하고 있고 또 게임 회사들도 지금 약간 메타 조금씩 구현하고 있고 좀 싸이월드도 12월에 좀 그 무슨 버전입니까? 그 시험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고. 아니 정부도 하잖아 지금. 정부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약간 과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근데 결국 저기에서 이익이 날 거냐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인터넷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익이 빠르게 나기 시작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저는 페이스북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페이스북은 이미 SNS라는 것과 마케팅을 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회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성적이 안 나와.
이미 숫자에서 지난 분기 숫자를 보고 있으면 그렇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메타를 갖다 붙인 거지. 메타는 이익이 안 나요. 그렇지만 매출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새로운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옛날의 이익을 이쪽으로 넘기는 하면서 이쪽에 성장을 가지고 올 거고 나중에 이게 순이익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네. 이게 또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인터넷이라는 혁신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이 될까? 그리고 또 시장에서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자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실패한 케이스고. 네. 예를 들면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쿠팡 같은 경우에 자꾸 또 혁신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뭐지? 쿠팡 뭐더라? 뭐 이츠? 쿠팡 이츠뿐만 아니라 예. 이제는 아예 그냥 인터테인먼트도 한다면 쿠팡 플레이. 플레이. 예. 그 즐겨보시는 거 아닙니까? SNL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에 그게 뭐 완전히 히트라면서요. 예. 그래서 다시 또 시장 점유율이 확 올라갔다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수익원이랑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 잠깐 제 컴퓨터 스캔 좀 해주시겠어요? 요즘에 갑자기 요 짤이 많이 돌아다녀요. 이게 1995년에 저 레터맨 쇼인가요? 빌 게이츠가 레터맨 맞나 저분? 저 토크쇼에 나간 거예요. 95년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 이야기를 한다. 네. 인터넷이 뭐냐? 당신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인터넷에 대해 좀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인터넷이 뭔지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인터넷을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이게 누구라도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기업들의 인터넷 뭐 정보도 올릴 수 있고 전자우편도 보낼 수 있다. 그럼 야구 경기도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냐?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이제 90년대.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디오라는 거 혹시 못 들어보셨냐고.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게 불과는 아니구나. 95년 토크쇼. 예, 근데 그냥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 게 그 인터넷 시대였고. 요건 이제 95년 토크쇼라고 하니까 그로부터 한 4, 5년, 6년쯤부터 엄청난 버블이 일어났고 근데 이게 요즘 다시 이 짤이 돌아다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복귀해보는 거죠.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곧 혹은 머지않은 시간 안에 현실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일시적인 거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제 95년이라면서요. 그죠? 네. 95년 있었고 96년, 97년에 우리나라 IMF 위기 터졌고 그리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닭한 버블 왔어요. 그랬죠. 근데 이 시대 때 미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IT를 리드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창업을 했어요. 그 유산이 네이버, 카카오 뭐 다음. 예.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죠. 네. 거품의 붕괴도 생겼죠. 그렇죠. 지금 제가 느끼는 느낌이 NFT,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산업에 연결시켜서 예.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글로 가고 있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딱 96년 아니냐? 맞습니다. 97년 아니냐? 그래서 그 지금 어딘가에. 그 어딘가에. 그리고 언젠가는 이익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나올 텐데. 오겠죠 분명히. 그렇죠? 지금 뭐 메타버스 한다는 기업들 중에서도 분명히 저기 자빠지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13개 기업이나 대형 기업들, 뭐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세일즈포스 다 네.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빅테크 기업들. 그게 거품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새로운 메타버스가 들어오면서 얘네들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코스트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이니셜리 경쟁도 심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엄청난 또 어떤 경제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 전에 실적이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시기에는 한번 거품이 빵 터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느낌이 뭐냐면 2000년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죠? 96년, 97년이라는 느낌인 거죠. 지금이 2000년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제 감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도 지금은 조금 더 막 투자금이 들어가고 관심이 쏠리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라이코스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라이코스. 그렇죠. 뭐 결국 근데 이 또 산업이 성숙기에 올라오고 나서는 야후도 넘어졌고, 라이코스도 팔렸고, 뭐 심지어 조만한 메신저 하나 만들던 회사가 다음이라는 거대 포털을 거의 흡수합병해갖고. 이게 왜 파워풀하냐면 우리 증권회사로 갑시다. 네. 제가 옛날 이거 또 갑자기 라떼는 말이야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증권회사로 가자고요. 네. 어쨌든 간에 시장 점유율을 다 잡아먹은 게 키움이잖아요. 30%. 그렇죠. 그죠? 근데 키움이 그러면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투자를 갖다가 막 문어발처럼 막 할까요? 메타버스가 있고 뭐 그러면서 별로 안 하죠. 안 하죠? 야구단 스폰서나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이벤트를 겪었던 회사들은 그죠? 미리 해보고 이게 될 것 같다 그러면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제대로. 제가 심지어 로보 어드바이저 만들 때도 늘어가요. 네. 이게 아직까지 성공이 안 될 것 같아. 심지어 요즘에 블랙락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로보 어드바이저 말이 되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결국은 어느 타이밍에 확 들어가는데 그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왜 메타버스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파워풀해지냐면 엔비디아의 CEO가 얘기를 했듯이 기업들이 미리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라는 거지. 돈을 적게 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딱 이 인더스트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구나 해서 뭐 온 사방팔방에 다 시도했단 말이지.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생산성 향상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돈 있는 자본들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한단 말이죠. 자기네 ROE가 박살이 나게 하면서까지 투자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닷컴 버블의 붕괴 같은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거품도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1년 동안에 100%, 200%, 300% 오르는 장이 아니라 1년에 매년 20%에서 25% 오르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4년, 5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이 되면서 그 사실은 비용이 물론 그 2차 산업 시대에는 그 장비를 깔아야 되고 설비를 깔아야 되고 자동화기에 깔아야 됐으니까 훨씬 더 많이 들었고 3차 산업 시대는 그보다는 좀 덜했고 4차 산업 시대는 그야말로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근데 그것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AI를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그거 더 떠나서 스페이스X 그다음에 그걸 뭐라 그러죠? 위성을 까는 거. 뭐 원웹이라든지 뭐 저기 로켓 재활용. 보세요.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설비 투자를 퍼부은지 아시죠? 그렇죠. 뭐 인프라, 뭐 건설비, 뭐 이런 것만 따져도. 특히 광케이블 깔고 땅에 묻고 인터넷 어쨌든 걔네들이 제일 페네트레이션이 높은 편이잖아요. 우리나라와 함께 엄청나게 투자를 했잖아. 얼마의 돈이 들어간지 몰라요, 사실. 그걸 뭐 미국이 뭐 한 100년 쏟아부을 인프라 비용을 뭐 중국은 몇 년 만에 다 쏟아부었다고 뭐. 근데 그거를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위성을 싹 쏘아가지고 그거 다 바보 만드는 거잖아. 사실 그거 하나 띄우는 게 코스트가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혁신이 생기면 갑자기 이게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걸 갖다 누가 갖고 나와버리면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미국. 큰일 났다. 미국. 왜 큰일 났나 그랬어요. 자동차 산업이 엉망이 됐으니까. 포드 망하고 크라이슬러 망하고 뭐 계속 이런 자동차가 다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차로 바뀌는 순간에 갑자기 미국이 1등으로 올라서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유동호 본부장이 많이 강조하시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생산성. 그래서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게 돈이 몰리는 이유다. 그게 지금 RO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그 ROE가 높은 회사는 앞으로 계속 높을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는 것이 지금 성장을 멈추면 또 들어가고 다른 것 쪽으로. 맞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또 지속 성장도 이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회사들 보면요, 매출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고 뭐 이렇게 손익계산서 들어가는데 매출 원가가 없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죠? 왜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높게 측정이 되고 네. 한국이 높게 측정이 안 되는지가 여기서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 신성장 산업을 우리는 보면은 기존에 있는 회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떼내서 네. 또 따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좌초자산이 되는 그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가치가 높게 측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그 구조를 자꾸 시장에다 들이밀어 버리면 네. 우리나라는 디레이팅 되는 거죠. 리레이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인데 갑자기 네. 오늘은 우리 유동원 교수님 유동원 본부장님이 어떤 이제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좌초 자산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가. 그러면 좀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 일단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산업 구조 입장에서도 그렇고. 머리 아픕니다. 교수님 좀. 예. 아니 근데 저는 반도체는 뭐 반도체야 뭐 꾸준히 가야죠. 그거는 뭐 꾸준히 갈 수밖에 없고 메타버스든 뭐 자율주행이든 뭐 다 아무튼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뭐 스페이스를 가던 너무나 필요한 산업일 거고. 그럼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30%가 30% 뭐예요? 거의 40%가 반도체인데 그 산업이 있는 한 우리나라가 계속 괜찮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메타버스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혁신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의 차이인 것뿐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제값을 못 받는 것일 뿐이고 근데 그런 새로운 산업을 했을 때 또 자금 조달이 안 되냐?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경쟁을 해서 또 성장을 하는 거죠. 그냥 누가 그 과실을 따먹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게 성장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불현듯 든 생각인데 메타버스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메타버스 안으로 못 쫓아올 거 아닙니까? 못 들어오죠. 다만 또 요즘에 또 드는 생각이 보안 관련주에도 관심들이 많이 몰려요. 엄청. NFT 거래, 메타버스 이러면서 그러면 그 인증은 누가 할 건데 그 보안은 더 철저해져야 되잖아 이러면서 또 그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몰리고. 미국에도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미국에도? 그러겠죠. 또 큰 회사들이 있을 테니까. 꼭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종의 더더욱이 중요해지죠. 바이러스 뭔가 치료제나 백신 같은 기업들이 이제 온라인에는 분명히 그것도 백신이구나. 컴퓨터 백신도 백신이구나. 필요할 테니까. 그 좀 사이즈가 큰 기업들이. 그럼요. 꼭 찾아보십시오. 사이버 시큐리티 쳐셔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 그것도 주가 한번 보시면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것도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이 많이.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들어갈 거예요. 왜요? 왜요? 지금 좀. 그러니까 실적이 보고 실적이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이제 앞으로 확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이 뭐 로블록스라든지 이제 거대 메타버스 플랫폼에 같이 진입을 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죠. NFT가 활성화돼서 엄청난 금액의 거래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사이버 시큐리티는 거기에 퍼센티지에 맞춰서 확 성장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NFT가 먼저지. 그렇죠. NFT는 직접적으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게 먼저죠.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을 못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놓은 코인이나 NFT를 담아놓은 지갑은 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는 위조가 되진 않더라도 이 진품 그 지폐를 갖고 있는 지갑 자체를 뺏길 수는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보안은 필요하다라고 아까 한 3시간 전에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아까 한 3시간 전까지 그 녹화를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빨리 편집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 저는 지난 주말에 전 거의 평일에는 애들 깨 있을 때를 못 봐가지고 애들한테 화이트보드가 있거든요 집에다. 그래서 NFT를 애들한테 알려줬습니다.
NFL 역시 앞서 10살짜리가 나가는. 잠깐 좀 딴 생각을 한 것 같긴 한데 대단한 부모. 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야 이거 이런 게 더 변이 나아요. 바이러스 이야기하다가 어차피 이 PT는 예.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올리는 내용들이고 네. 네,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의 디스커션이 훨씬 더 낫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미크론 이야기하다가 결국 이제 생산성 4차 산업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조금 신경에 거슬리는 게 하나는 있어요. 어떤 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 지난 분기에 미국의 생산성이 마이너스 5%야. 전분기 대비로요? 그렇죠. 네. 생산성이 전보다 떨어졌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워낙 그 전 분기가 높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졌다라는 건 고용이 늘거나 투입 자본이 많아졌거나 근데 거기에 따른 수익은 바로 따라오질 않았거나 네. 뭐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한 분기만 보고는 판단을 못 하는데 그렇죠. 예. 두 분기, 세 분기를 보면서 판단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럼 어떻게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조금씩은 이제 리밸런싱을 하시는 저기가 될 테고. 그렇습니다. 가야죠. 네. 너무 유익했습니다 오늘. 네. 좋습니다. 다행히 네. 요 뒷부분에는 버퍼링이 안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없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계속 마음 댓글은 졸이면서 없네 근데 안 보이는 댓글이 건가? 지금 저희가 다른 화면을 띄워놔가지고 그렇구나.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기억이 나는 게 아르다님인가 누가 유동원 본부장님 아니었으면 진작 나갔을 거라고 버퍼링 때문에.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유동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덕에 네, 감사합니다. 예, 덕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엄청 추워진대요. 예, 그죠? 밖에 많이 추워졌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좀 오늘 밤 완전히 지나면 그러고. 겨울비가 오고 또 그렇고 날씨도 참 스산하고 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네. 낙엽잎도 많이 떨어지고 계좌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방금 네. 그 제가 앵커를 하는 방송국 네. 지금 거기에 그 예. 멤버들 예. 회식을 하고 있어서. 오늘 회식하러 여기 가셔야 돼요? 근처에서 아니 거기 있다가 왔어요. 거기 있다가 오신 거예요? 또 합류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합류해. 그러면 1시간만 더 하시죠. 아니야, 자, 지금. 아니 거기는 지금 남잘 되는 걸로 못 봐. 남잘 되는 거. 그거는 그 방송국 분은 한 명밖에 없고 네. 나머지 다 거기 혹시 뭐 이렇게 오시는 여자 앵커들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앵커는 없고 네. 앵커는 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그 참가인 뭐라고 해야죠? 방송 출연자들. 네. 다른 증권사 뭐 다른 자산운용사 뭐 다른 농담입니다. 장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농담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진담은 조금 여기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인류학교님 이건 뭐야? 지스카일러 화이팅. 유 본부장이 최근 블로그 같은 고구마 심정으로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인류학교님 고맙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유동원 본부장님은 공식적인 회식 자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